자, 우리 형들, 오늘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혹시 이런 기억 가슴 한구석에 다들 품고 살지 않아요? 세상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아,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여태껏 그 고생을 했구나 싶은 그런 완벽한 순간 말이에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별의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쏟아냈던 그 밤. 우리가 뭐 대단한 얘기를 했나요? 기껏해야 어릴 때 축구하다 남의 집 유리창 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사회 나와서 개같은 상사한테 깨진 얘기. 진짜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그 흑역사들을 왜 그렇게 신나서 떠들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여자는 그 모든 얘기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듯 눈을 반짝이며 들어줬단 말이죠.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가끔은 내가 말을 멈춘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내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사람. 바로 그때 느꼈잖아요. 아,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영혼의 연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순진한 형들 또다시 무장해제를 시작하잖아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 싶어서 굳게 닫아뒀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고,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 사람과 맞이할 다음 주말, 돌아올 첫 기념일, 어쩌면 저 멀리 늙어갈 미래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그렇잖아. 한번 마음 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그냥 직진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형이 그려왔던 그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농담에 숨이 넘어가라 웃어주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남극의 빙하처럼 차가워지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서려 있어요. 사랑이 넘치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고, 그나마도 답장이 오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반나절. 점점 길어지죠. 3줄이 2줄이 되고 2줄이 1줄이 되고, 결국엔 이나케이 같은 자음 하나만 덩그러니 찍혀 돌아올 때의 그 절망감. 형들 다 알잖아요, 그 기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면 예전에 그 간지럽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하다 못해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 별일 없어 라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죠. 마치 어제까지 함께 손잡고 거닐던 꽃길 위에 하룻밤 사이에 투명하고 거대한 유리벽이 세워진 것 같아요. 형은 그 벽 앞에 서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지만 그녀는 벽 너머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는 듯한 기분. 가슴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머리끝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반복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갔나? 우리 남자들 참 단순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았거든. 논리적이어야 한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하고, A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 이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밀어낸다. A. 그렇다면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이 식었다. B. 너무나 명쾌하고 아름다운 공식이죠. 근데 말입니다, 형들. 우리가 평생 풀어온 수학 문제나 조립해온 건담 프라모델과 달리 연애, 특히 여자의 마음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1차 방정식으로도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날씨 예보나 양자역학의 영역이야.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 세상에 연애 때문에 밤새 소주 까고 힘들어하는 남자가 왜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진짜 기가 막힌, 어쩌면 형들이 평생 믿어왔던 연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형들이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혼란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몰라요. 잘 들어요. 때로는 여자가 당신을 밀어내는 바로 그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해? 싫다는데 그게 어떻게 좋다는 신호야?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만 개쯤 떠다니고 있겠죠. 근데 형들, 일단 끓어오르는 속 좀 진정시키고 딱 5분만 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연애라는 게임의 최종 보스,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미스터리 중 하나를 탈탈 털어볼 겁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내가 눈앞에 딱 꺼내서 보여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라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여정의 지도를 미리 한번 펼쳐봅시다. 제가 형들에게 3가지를 명확하게 약속할게요. 첫째, 여자가 우리를 밀어내는 그 차가운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뜨거운 속마음, 그 9가지 심층 심리를 내가 싹 다 까서 보여줄 겁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연애 팁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왜 이런 복잡 미묘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이게 그냥 여자의 변덕이나 어장관리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쾌한 심리학적 근거를 들어서 형들 머리에 그냥 냅다 꽂아줄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형들은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을 꿰뚫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비장의 무기 하나를 꺼낼 건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형들이 제발, 진짜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모든 걸 수포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해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해킹하기 위한 기술적인 여정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 하나에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 형들이 이제 좀 다른 시각, 연애에 대해 더 깊고 본질적인 진짜 남자의 관점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채널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걸 넘어서 우리 형님들 스스로와 하는 굳은 약속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이해와 통찰을 선택하겠다는 약속. 조급함과 불안함 대신에 묵직한 인내심과 단단함을 선택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남자들의 연애 심리학 수업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9가지 이유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 형들이랑 나랑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 이 문제의 진짜 뿌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은 특히 연애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구는 거냐고. 우리 남자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토록 가까워지길 원하면서 왜 정작 가까워지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형들,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론 중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평생 지니고 다니는 사랑의 지도가 한 장씩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기저귀 차고 은계하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였을 때 우리에겐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욕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를 돌봐주는 사람. 보통은 어머니겠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그때 그 절대적인 욕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방식, 즉 우리 각자의 사랑의 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건 우리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일종의 연애 내비게이션이자 관계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지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연애 로또 1등에 당첨된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필요할 때 옆을 돌아보면 항상 누군가가 든든하게 있어줬던
그런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커서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숨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내게 기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연애의 모범생들이죠.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유난히 연애를 참 편안하게 예쁘게 하는 친구들. 아마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였던 거지. 어떨 땐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또 어떨 땐 완전 시베리아 찬바람이 쌩쌩 불고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나를 예뻐해 주실까?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이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불안감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안정적인 연결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나 아직 사랑해? 라고 묻고 또 묻죠. 어떨 때는 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세상 가장 달콤한 천국인 동시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가장 뼛속 깊이 관련된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뼛속 깊이 배운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심지어는 그런 행동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된통 혼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사내 자식이 그것도 못 참고 뚝 그치지 못해 라는 말을 듣거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용기 내어 표현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던 경험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나도 일찍부터 상처받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요. 바로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건 나약함의 증거이자 곧 약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가치보다 독립과 자유가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고 감정적으로 깊게 얽히는 걸 본능적으로 숨막혀 해요. 마치 철통같이 지켜온 나만의 요새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성큼성큼 쳐들어오는 듯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형들, 일종의 비상 스위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설정해 놓은 안전거리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싶으면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자기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탁 누르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왜? 자신의 공간과 독립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형들.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유형의 사람을 형의 연애 상황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자고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 혼자가 편했고 독립적인 삶이 자랑이었던 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형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 다정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어깨도 넓고 듬직하고 자기가 봐도 이 남자 진짜 괜찮거든. 그럼 이 여자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형이 주는 그 따뜻함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면서 와, 이 남자다. 진짜 놓치기 싫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자기를 꿋꿋하게 지켜왔던 잠재의식 속 비상경보 시스템이 삐뽀삐뽀 미친 듯이 울려대는 거죠. 위험, 위험, 너무 가까워, 경계선 침범, 이러다 내 페이스를 잃겠어,
통제력을 잃고 또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그 행동은 형이 미워서 형한테 전기 떨어져서 하는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어 기제인 겁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대면 자기도 모르게 앗 하면서 손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 뜨거우니 손을 빼야겠다라고 연전 1초라도 생각하고 빼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본능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형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자기 마음속에 불을 지핀 그 강렬하고 낯선 감정, 그 감정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자기만의 동굴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참나 아이러니하죠. 형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감정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니. 우리 남자들 머리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회로라니까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형들 진짜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괜히 그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같은 쪼잔하고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에 훨씬 더 깊고 자비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 형들, 이 시각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형은 더 이상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질질 끌려다니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형은 섬세한 관찰자가 되는 거고 깊이가 다른 남자가 되는 겁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는 바다 표면만 보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고요하게 흐르는 해류를 읽을 줄 아는 노련한 선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해심과 통찰력을 기본으로 장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9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 이건 진짜 거의 90%는 이렇다고 봐도 돼요. 바로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형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그냥 호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심장의 리모컨을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채널을 돌리면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볼륨을 줄이면 내 세상이 조용해지고 최악의 경우 전원 버튼을 꺼버리면 내 세상이 그냥 암흑이 되는 거지. 즉, 그녀가 형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형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남자 괜찮네, 만나면 재밌네 정도의 가벼운 호감이었는데 만남이 거듭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아차 싶은 거죠. 이거 단순한 썸이 아니구나. 나 이 남자한테 진심이 되어가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 설레는 즐거움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함께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건 내 가장 약한 부분, 과거의 상처, 흉터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남자들이야 뭐 상처받아도 A씨, 술이나 한잔하지 뭐 하고 쿨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물론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아이고 이놈의 자존심. 하지만 감정적으로 더 섬세한 여자들에게는 마음을 여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건 본능적으로 다시 그 두꺼운 갑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는 과정인 거예요. 일단 안전하게 철벽을 치고 보는 거지. 그러고는 그 갑옷 틈새로 빼꼼히 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 남자 앞에서 이 갑옷을 완전히 벗어도 괜찮을까? 내 맨살을 다 보여줘도 상처 내지 않을 사람일까? 하고 시험하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이 그녀에게는 효과가 있냐고요. 그건 일시적으로나마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주거든요. 형이랑 거리를 딱 두는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다시 평가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마음을 줬나? 이 남자를 믿어도 되나? 하고요. 실제로 제 친구 녀석 중에 하나가 딱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친구가 썸 타던 여자랑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하루는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진짜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날따라 둘 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평소에 안 하던 깊은 얘기, 자기 어릴 적 이야기, 옛날 상처까지 다 꺼내놓고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날 여자애가 갑자기 일십 모드로 돌변하더래요. 카톡을 보내도 한참 뒤에 단답으로 오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빡쳐서 아니 어제는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따져 물으려다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제가 딱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내보라고 조언했어요. 어제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네. 혹시나 부담됐을 수도 있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 시간 필요하면 천천히 가져. 난 괜찮으니까. 준비되면 그때 연락 줘. 난 여기 그대로 있을게. 어때요, 형들? 쪼잔하게 따져 묻는 대신에 여유와 이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친구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진짜 신기하게 며칠 뒤에 여자애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오더래요. 미안했다고. 사실은 어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깊어지는 게 덜컥 겁이 났었다고. 그 뒤로 둘이 아주 그냥 더 뜨거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압박하지 않고 기다려준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이 남자는 안전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된 거죠. 자,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정작 당사자한테는 진짜 지독한 혼란일 수 있는 이유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격렬한 감정에 스스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형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고 이러다 곧 큰일 나는 거 아냐? 하고 괜히 불안해지는 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감정이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끌어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부신 태양 아래로 확 나온 거랑 똑같아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리거나 손으로 햇빛을 가리거나 잠시 그늘로 피하게 되죠. 눈이 그 강렬한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형이 주는 그 강렬한 감정의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식으로 쉽게 비유해 볼까요? 갑자기 시속 200km로 질주하다가 급커브를 만난 느낌인 거예요. 너무 짜릿하고 좋긴 한데 이 속도로 가다가는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것 같은 본능적인 불안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속도를 줄이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왜 이런 잠시 멈춤이 필요하냐고요? 이건 그녀의 감정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잠시 툭 위로 올라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하고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주말에 1박 2일로 근사한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칩시다. 진짜 영화처럼 로맨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형은 월요일 아침부터 그 주말의 여운에 취해서 혼자 해실해실 웃고 있는데 정작 그녀에게서 온 카톡은 뭔가 되게 건조하고 단답형인 겁니다. 이때 우리 형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아니, 주말 내내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나랑 여행 간 거 후회하는 건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 쓰게 됩니다. 참나, 우리 남자들 이럴 때 보면 소설가 뺨친다니까. 근데 형들, 그게 후회의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히려 주말 동안 겪었던 그 행복과 설렘의 총량이 너무 커서 그걸 소화시키는 중인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조용한 곳에서 주말에 그 찬란했던 감정들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땐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왜 그래? 하고 재촉하지 말고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덕분에 이번 주 힘내서 일할 수 있겠다.
정도의 따뜻한 메시지 하나 툭 보내주고 형 할 일 하고 있으면 감정 소화 다 끝낸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게 형에게 돌아올 겁니다. 6번째 이유. 이건 진짜 우리 형들이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만한 이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이 너무 괜찮은 남자라서 그녀가 형을 밀어내는 경우예요. 바로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죠. 형처럼 좋은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의 사랑이 너무 크고 빛나서 그 빛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녀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조만간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히 실망하고 떠나갈 거야. 나는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건 곧 끝날 거야.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겁니다. 형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혹은 언젠가 형에게 버림받을 상처가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그 상처를 받기 전에 자기 손으로 이 행복을 먼저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슬픈 행동을 하냐고요? 어차피 다가올 이별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통제하려는 처절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 손에 버려질 바에야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는 게 덜 비참하다는 슬픈 자기 방어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형이 진심을 담아서 오늘따라 더 예쁘다, 역시 너는 뭐든 잘 해내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칩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칭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에이, 아니야, 오늘 화장이 잘 받아서 그래,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면서 손사래를 치거나 갑자기 맞다,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딴 얘기를 휙 꺼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 아니야, 진짜 예뻐, 왜 내 말을 못 믿어? 하고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들킨 것 같아 더 움츠러들 거예요. 대신에 형은 그냥 묵묵하고 꾸준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고, 그녀의 작은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녀의 의견을 언제나 진지하게 존중해주는 것. 이런 꾸준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녀 머릿속의 그 부정적인 목소리들보다 그녀를 믿어주는 형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강력한 건 바로 변함없는 태도예요. 형이라는 사람은 그녀를 절대 실망시키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시간을 들여 증명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녀의 복잡한 내면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그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 때문이에요. 우리 형들만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압박받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는 인스타그램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과시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최근에 아주 끔찍한 이별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녀에게 야, 남자 다 똑같아, 처음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180도 변해, 절대 마음 다 주지 마,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입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장 믿는 친구가 옆에서 계속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조언을 하면 그녀도 모르게 물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혹은 부모님이 그녀의 연애에 대해 은근히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우리 딸은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거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형들. 아이고, 머리 아프죠. 그녀는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들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친구들의 불안함,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형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각각 분리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건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잠시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시끄러운 소음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 즉 성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형이 뭘 잘못했거나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형들, 우리 남자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일단 친구들 불러내서 야, 들어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시원하게 떠들고 욕이라도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리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보고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야 입을 여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 그만큼 그녀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형과의 행복했던 추억, 나눴던 깊은 대화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안감까지. 이 모든 새로운 정보가 한꺼번에 그녀의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녀의 침묵은 거절이나 관심 없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내적인 로딩 시간인 겁니다. 우리 형들,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우면 얘가 막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좀 기다려주죠. 그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줘야 해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머릿속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생각과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감정은 단순한 설렘일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이유입니다. 형들, 지금까지 8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로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 9번째 이유는 그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로, 바로 우리 남자들에게로 돌려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녀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의 그놈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남자들 참나. 단순하고 화끈하잖아요. 한번 꽂혔다 싶으면 그냥 직진이야. 엑셀을 그냥 바닥까지 냅다 밟아버린다고. 이 여자다 싶은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선 벌써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가 커서 손주 낳는 것까지 3대에 걸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형들?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남자들의 매력이긴 한데 가끔은, 아니 종종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불타는 열정과 거침없는 속도가 의도치 않게 그녀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직 이 사람이랑 주말에 영화 보는 거 정말 즐겁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형은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가서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강아지 키울까? 같은 뜬금없는 얘기를 툭툭 던지고 있는 거죠. 그녀는 아직 1단기어로 천천히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 형은 혼자 5단기어 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건 이 관계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달리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서 두 사람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려는 겁니다. 오빠, 잠깐만. 너무 빨라. 나 아직 창밖 풍경 좀 더 즐기면서 가고 싶어 하고 보내는 안전 신호인 거죠. 왜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할까요? 이건 관계의 리듬을 재조정해서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최적의 속도를 찾는 과정이에요.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너무 빨리 혼자 달려나가면 그게 불협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맞춰주는 게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형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갈래? 라든지 우리 다음 달에 1주년도 아닌데 해외여행 갈까? 같은 좀 큼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던진 직후에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면 그게 바로 이 9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땐 재빨리 눈치채고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압박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다시 가볍고 즐거운 현재의 데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 얘기는 내가 너무 앞서갔다. 미안해. 우리 그냥 지금처럼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면서 더 재밌게 지내자 하고 쿨하게 말해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면 그녀는 다시 안심하고 형과의 오늘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현재의 신뢰와 즐거움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그녀가 먼저 형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 이유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형들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들은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라는 분석적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녀의 몫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 우리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녀가 형을 밀어내는 행동은 그 이유가 9가지 중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그녀가 보내는 조용한 외침이자 신호 같은 겁니다. 이건 형에게 나 좀 고쳐줘 라고 보내는 구조 요청이 아니에요. 형이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할 수학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형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이자 초대장입니다. 형이라는 남자의 그릇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하며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미성숙한 소년과 성숙한 남자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밀어내면 소년은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반응하죠. 도대체 왜 그러는데? 하고 설명을 윽박지르듯 요구하고 답장 올 때까지 카톡 폭탄을 보내고 삐져서 투명스럽게 굴거나 더 최악은 다른 여자를 슬쩍 흘리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죠. 아이고, 참나. 이건 그녀가 마음속 폭풍우를 만나서 간신히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더 큰 쓰나미를 하나 더 끼얹는 꼴입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 세계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결코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녀만의 두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걸 존중하죠. 그래서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려 하는 대신 그는 그냥 그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립니다. 판단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묵직한 존재감만 보여주는 거죠. 그는 스스로 등대가 됩니다. 형들,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배를 애타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등대는 그냥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게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배가 그 변함없는 빛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올 길을 찾게 되죠. 이 등대가 되는 건 보통이 아닌 정말 엄청난 인내심과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이겨내야 하고 혹시 이대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는 자기 자신의 불안함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그녀의 인정이나 사랑으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게 아니라 형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평온함과 가치를 찾아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인 무행동입니다. 행동하되 말로 떠들거나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녀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두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기억과 연결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과 과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다릴 만큼 단단하고 여유 있는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꽤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형들. 우리는 오늘 여자가 당신을 밀어내는 그 차가운 행동이 관계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는 말 줄임표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격렬한 감정이 내면의 뿌리 깊은 두려움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할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남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초대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우리 형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남자의 진짜 힘은 상대를 정복하고 내 뜻대로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주는 데 있다는 것. 그녀가 가진 모든 모순과 두려움, 상처를 안고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든 두 발짝 물러서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기다려주는 등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항구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채널이 항상 지향하는 철학입니다. 깊이 있는 남자가 되는 것. 풍랑 앞에서도 고요함으로 맞설 줄 알고 너그러움으로 상대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 그녀가 당신을 밀어낼 때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이해와 인내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실수 말입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거리두기에 대해 그녀를 주는 것입니다. 너도 차갑게 굴어. 그럼 난 더 차갑게 해줄게라며 유치하게 보복하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겠다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침묵을 무기 삼아 그동안 왜 그랬어? 라며 비난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형이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형은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시 이 남자에게 다가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 결국 상처받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고 그녀의 마음에 더 크고 단단한 빗장을 걸게 만드는 꼴입니다. 대신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많은 설명 없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부드러운 미소, 가벼운 포옹, 그리고 그동안 보고 싶었어 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지식들을 우리 형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이 숫자 9는 단순히 개수를 세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한 9가지 깊은 이유들을 잊지 않기 위한 알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나는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겠다. 나는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평온한 항구가 되어주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모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굳건한 평온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